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학년 기말고사 시험 관련해서 좀 고등수학과의 연계,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2학년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테마의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그 주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연립방정식, 두 번째가 바로 1차 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이라는 이름 벌써 딱 전달해주는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감정이 있잖아요. 1차 함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고등수학의 연계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에 배우는 이 내용은 사실상 직접적인 연계 부분이 좀 약합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파트가 똑같이 수학 상해 연립방정식으로 존재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는 연립방정식은 주로 2원, 2차 연립방정식을 다루게 돼요. 2원, 2차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2원, 미지수가 2개.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상태가 2차인 걸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합니다.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이런 내용을 배우기는 하는데 2차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운 이 연립방정식을 갖고 고등학교 1학년의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함수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루는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도형의 이동 관련된 내용들이 싹 빠져 있거든요. 도형의 이동은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때 그래프에 점을 찍으면서 꼭지점 이동 관련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지점들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1차 함수의 내용들은 고등학교에 연립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란 파트로 연계되긴 하지만 아주 큰 토막으로 연계되진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은 선행을 한 친구들은 역으로 보면 자기 학년의 그 파트의 문제를 풀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쉽습니다. 반면에 거기에서 열심히 사실은 심화를 한 친구들이 고등과정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는 적다라는 부분들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한쪽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그대로 연결되기만 하면 사실은 효과가 나오면 좋은데 중3의 과정들은 그런 부분이 많은 반면에 중학교 2학년은 그런 내용이 현저하게 따라 떨어진다는 좀 약간 슬픈 비하인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 내신 대비하시면서 당연히 준비 많이 시키셔야 되지만 그 부분이 고등과정의 연계에서 좀 약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중학교 2학년의 시험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중학교 2학년 기말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파트를 보자면 연립방정식의 활용,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1차 함수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나오면서 사실은 킬러 문항을 낼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과 개정이 되면서 연립부등식이라는 파트가 중학교 2학년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에서만 낼 수 있는 킬러 문항으로서의 한 3-4가지 유형들을 아예 출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건 뭐냐면 요번에 우리 점수의 변별은 활용해서 일어날 건데 연립방정식의 활용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셔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떨어질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활용에 대한 공부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겠죠? 제가 앞서 활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활용에 대한 공부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이 위 링크에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봐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